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 먼저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열심히 보시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승용차가 전신주와 충돌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부 손상이 심각하게 발생한 환자입니다. 자, 그래서 룰아웃은 멀티플 시비어리 인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에 대해서 오늘 학습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함께 출동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출동, 장소는 무슨 동, 무슨 건물 앞, 무슨 도로상. 자, 승용 차량이 전신주와 충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자, 환자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신고를 했더라도 구급대원이 아닌 이상 접근하기가 아마도 불편한 그리고 또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출동 정보로는 신고 시간만 일단 볼게요. 신고 시간이 자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04월 18일 00시 37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의 거리는 약 4km고 약 6분 걸렸다. 아마도 신속하게 출동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자정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동 인원은 응급구조사 2명이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의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운전자로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자는 없고요. 출동 단계에서 구급차 지휘센터 그리고 구급차 이렇게 간에 이제 무전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 차량이 전신주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운전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동한 선착대가 구급 차량이 아닌 소방 펌프 차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펌뷸런스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펌프 차량, 즉 화재 진압 차량인데 2급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여서 그 차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황 통제라든가 그리고 1차 평가 등을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펌프 차량이 추가로 출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소방 펌프 차량이 먼저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현장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도착 대원이 현재 환자는 승용차 운전자 1명이고 그리고 얼굴에 심한 손상을 입은 듯하며 그리고 출혈이 매우 심한 상태라고 지금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움직임은 관찰되고 있으며 의식도 있어 보이는데 빨리 와줬으면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소방 펌프 차량에 탑승한 대원이라면 도착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급대원으로서 구급차를 타고서 간 사람이 아니라 화재 진압대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내가 1급 응급구조사인데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구급차에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의료 장비 등이 소방 펌프 차량에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자세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왕복 2차선이네요. 좁은 도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단독 사고로 차량은 도로 옆 전신주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앞 유리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파편이 널려 있으며 현장은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계속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구급대원은 현장 접근에 따른 다른
차량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발성 손상 추정 환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아마도 교과서 뒤편에 소방 장비 혹은 구조 장비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찌그러져 있다. 자, 그러면 차량을 벌려야 되는 장비 그리고 혹은 절단해야 되는 장비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고 현장 대원들이 취해야 할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자. 현장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4학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서술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에서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현장 상황을 그려보고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렇게 답을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1차 평가를 했어요. 환자 상태는 V, 즉 큰 소리에 약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및 호흡 상태는 기도 유지가 불량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순환 상태는 노동맥이 약 60회로 비교적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류 상태는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더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빠른 이송을 선택할 것인가 또 그 이유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결정 단계입니다. 환자는 운전대 앞으로 엎드린 상태로 얼굴에 심한 출혈이 관찰되고 환자는 기도 유지를 위해서 구인두 기도기, 비인두 기도기 그리고 기관 내 삽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황임을 확인하고요. 다행히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하지 않아도 구급대원이 접근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급한 문제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구조대원과 같이 사고 차량을 고정하고 차량 내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은 1차 평가 후 구조작업 중 호흡곤란 발생에 대비해서 안면 마스크를 통해 분당 1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안면 마스크라고 기재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비제호흡 마스크일 것 같아요. 구조작업 중 큰 소리와 파편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원이 한 행동, 즉 머리를 고정하고 그리고 또 긴척수 고정판을 운전석에 끼워 넣어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는요. 구급대원이 차량 내로 진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응급처치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으로서 이 환자에게 무엇부터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줄 것인지 한번 기술해 오세요. 이제 환자의 1차 평가를 마치고 응급처치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가를 하는 2차 평가 단계입니다. 과거력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진상으로 얼굴, 눈, 코, 입 부분 결손 그리고 벗겨진 상태 오른쪽 팔 개방성 골절을 보이고 있고요. 청진 시행하지 않았고 촉진은 오른쪽 아래팔 앞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공은 심한 안면부 손상으로 인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혈압은 140에 90, 01시 02분에 측정한 것입니다. 맥박 60회,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호흡도 분당 20회, 그리고 SpO2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90%에서 95%까지는 우리가 산소 공급 그리고 90% 이하가 되면 양압 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신체 검진은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사항도 없고요. 2차 평가. 자, 7번째 문제입니다.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처치를 생각해보고
의료 지도를 요청해 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술해 오세요. 자, 현장에서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8번째 문제가 위 심전도에 대한 해석은 하고 질문하고 있어. 여러분들 여기 눈금 한 칸 한 칸이 몇 초이고 여러분들 리듬의 높낮이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그다지 나쁜 심전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8번째 문제 여러분들 체크해 오시고요. 그리고 9번째 문제는 환자 처치 중 갑자기 혈압이 저하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가정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술해 오세요. 자, 이송 단계입니다. 성룡차에서 환자를 구조한 후 긴 척추 고정판에 고정시키고 이송을 시작합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한 후 기도의 원활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판단하여 의료 지도를 실시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도 확보 및 흡인을 실시하고 IV 확보, 즉 정맥류 주사를 확보를 시도해서 또 다른 대원은 개방성 상처의 드레싱을 실시했다라고 하죠. 산소 포화도는 오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부위 상태로 판단되었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기도 유지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정맥류를 통한 생리식음수 공급을 하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송 단계에서 보면 혈압이 조금 낮아졌어요. 의미 있습니다. 100에 110에 70에서 100에 65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맥박수 또한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호흡은 비교적 괜찮고요. 산소 포화도 산소 투여를 해도 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CS 이게 점수 또한 9점으로서 중환자에 지금 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 병력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별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없고 10번째 문제입니다. 이송 중 환자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할 경우 유의점, 그죠? 혈력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호흡적으로, 그죠? 이렇게 불안정한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 문제는 다발성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적어보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나름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해 오세요. 병원 도착하였습니다. 자, 병원 도착까지도 환자 상태는 호전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중증 외상 환자 이송 통보를 받은 의료진은 환자 도착 즉시 중환자 구역으로 옮긴 후 환자 상태를 바로 파악했다라고 했고요. 구급대원이 이렇게 인계를 합니다. 환자는 신원 미상의 40대 남성으로 승용차 운전자로 전신줄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이며 충돌했으며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앞 유리가 심하게 깨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기도 유지가 어려울 만큼 얼굴에 소상이 심한 상태로 출혈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멸균 꺼즈를 이용한 드레싱 후 전신을 고정하여 바로 이송을 하였으며 이송 중 지속적인 흡인과 산소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활력 징후 측정 결과 혈압이 처음 측정했을 때보다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송 중 의료 지도를 통해서 정맥류를 확보하여 생리식염수 150cc를 투여하며 이송했습니다. 기도 유지가 불가능했고 산소 포화도는 9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오른쪽 팔 개방성 골절이 확인되어 드레싱 후 부목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인계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읽어본 본 것처럼 병원 의료진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구급활동 일지를 작성해 두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 실습을 나가서 구급활동 일지를 또 보았고 여러분들 교재 뒤편에 구급활동 일지의 폼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인데요.
환자 상태가 다발성 외상 중증 환자라면 혼자서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지금 보통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두 명이 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속히 인원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흡인을 시행하며 산소 투여를 지속하였으나 기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어 달리는 차량에서 정맥로 확보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확보가 어려운 심한 얼굴 손상 환자를 이송 중 갑자기 산소 포화도 및 심박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거리가 멀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급대원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만약 현장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된다면 그 일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차게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